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내가 먹던 단백질은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까지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단백질 이제 고소하게 체인지. 고소딘. 2월 14일 수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시죠. 김주희 아나운서 요즘도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운동하긴 하는데 제가 지구력이 좀 떨어져서 지구력 강화 운동하고 있어요. 지구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 능력 중에 거의 유일하게 뛰어난 게 바로 이 지구력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표범이나 치타, 타조 같은 동물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대신 금방 지치고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지구력이 강화돼 있죠. 네, 사람만이 지구력이 있다고 하니까 왠지 또 자부심이 생기네요. 힘이 조금 달릴 수 있는 수요일이지만 이쯤에서 힘 내시길 바랍니다. 네, 몸도 마음도 힘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응원합니다. 갑자기 드르르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깔리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난 8일 분당 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역사 내에서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뭐죠? 탑승 승객들이 빠른 속도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겹겹이 넘어지고 사고를 피하려는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역사. 그 내부는 비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 깔렸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서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무중력 상태 느낌이 나면서 갑자기 1, 2초 안에 전부 내려가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깔리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니, 왜 이런 신고 일이... 내용은 압사 가능성도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도착하니까 그때 14분 있었고요. 그중에 3분은 걷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들것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상을 입은 시민들은 열상 혹은 찰거상이었고 사고 당시 제일 밑에 있던 시민은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데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 평상시에 고장 나면은 멈추기만 했지 저런 식으로 고장 난 적은 없어요. 사고 나기 전에도 계속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문제가 있었군요. 자주 수리를 해왔다는데요.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입장은요. 5월 1일 점검 들어갈 때 꼼꼼히 다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요. 오류 예상이 없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주관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뜯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이력을 보면 지난해 8월 조건부 합격이란 결과가 떨어졌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치명적인 위험이 아닌 경미한 위험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해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하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한 이번 역주행 사고. 당시 수동 조작 장치가 작동된 정황은 없었다는데요. 그 역주행 방지 장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동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사고에 2014년 정부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사고가 난 해당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는 2020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어제 13일 관계 기관들의 합동 감식이 이뤄졌는데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힘을 이끄는 전동기가 감속기로 동력을 전달해야 하는데 연결 부품이 마모되면서 그 동력이 끊겼답니다. 때문에 상단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잠정 결론. 우리나라는 고장난
고장나지 않은 부품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역주행 사고. 2번 반복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5일 밤 도로를 달리는 한 차량. 저희가 여행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에 돌진하듯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데요. 나오면서 너무 크게 우회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놀래서 땅 하면서 멈추고 그 차도 중앙선 넘어와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뒤늦게. 뭐야? 충돌 피해를 당할 뻔한 차량 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남편. 돌진한 차량 운전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답니다. 가서 신랑이 똑똑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창문을 내렸고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말투가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 술 먹은 것 같은데? 수상한 느낌에 곧바로 신고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술 마신 것 같아서 음주 신고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슬그머니 후진을 하더니 원래 이동하려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저 상태로요? 이거 음주다.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게 된 거죠.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순식간에 시작된 추격전. 상대가 속력을 높이자 의심이 더 짙어졌고 뭔가 짠다. 지금 도망간다. 잠시만요. 지금 엄청 세게 밟고 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주행. 혹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까 뒤쫓아가는 부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차선도 제대로 못 맞추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도주.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옆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지는데요.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더 세게 밝히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부부. 그렇게 쫓아간 거리가 약 14km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길 없는 데서 막혔어요. 막다른 길에 들어선 상대방. 재빨리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0.142 만취저희 정도면 소주 한 2병 가까이 먹어야 142 나올 거죠. 음주운전 차량을 끝까지 쫓은 이유가 있다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음주 역주행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가 사망했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더 이상은 안 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쫓아가게 됐어요.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대형 사고. 사고는 누가 나서서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음주 후 핸들은 절대 잡지 마십시오.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다리 좀 잡아주실래? 땅 밑으로 들어가는 남성과 그를 돕는 구조대원. 무언가를 찾는 듯 살펴보는데요. 긴급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길을 오가던 시민들이었답니다. 사람들 많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119 차도 오고 혹시 인사사고 났나 싶어서 가봤는데 구조대원들이 모인 곳은 다름 아닌 약 2만 볼트 전압이 흐르는 변압기야. 안전장비를 갖추고 내부를 살피던 대원들. 내시경 카메라까지 동원하는데요. 이들이 찾는 건 바로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했죠. 잘못 건드렸을 때는 주변 일대가 다 정전이. 내부는 손이 들어갈 틈도 없었다는데요. 먼저 장비를 활용해 바닥면을 절단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구조대원. 조심스럽게 먹이를 건네며 유인해보지만 잔뜩 겁을 먹은 고양이는 안쪽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답니다. 그 안에다가 먹이를 놓은 상태에서 더 설치를 같이 해놨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설치한 포획틀 안의 상황을 확인하러 간 대원들. 그 결과는 다행히 틀 안에 있는 고양이가 보입니다. 다친 곳은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 건강하게 병원에 지금 잘 있다고 하고 벌써 입양 신청자들이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그러게요. 바깥쪽에 조그만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그 구멍으로 새끼 고양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말요? 위기의 생명이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았던 시민들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얼마 전 한 영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소방차 12대가 출동하는 아주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 롯데 월드타워. 이곳을 오르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목격자를 만났는데요.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누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요. 황당하네요. 네, 지난 12일입니다. 이른 오전 침실에서 일어난 그녀에게 보인 것은 하의만 입은 남성이 건물 외벽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몇 층인데 사람이 있는 걸까요? 여기가 42층인데 여기서 봐도 너무 아찔한 높이인데 저희 집은 60층 중반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영상이 촬영된 위치는 무려 60층대. 대체 이곳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 그것도 맨몸으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네요. 이쪽을 점프해서 처음 올라갔던 겁니다. 이쪽이에요. 여긴 딛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홈이 파인 외벽 구조물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야, 참. 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상의 외국인이 계속 외벽을 등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방서에서 그 대형 에어매트를 전개하긴 했는데 약 300m 높이여가지고 떨어지면 거의 직사하는 그런 상황이죠. 총 높이 555m의 건물에서 이 남성이 구조된 높이는 약 309m였습니다. 무려 63빌딩의 높이를 맨몸으로 올랐던 건데요. 지금 좀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만 내려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혼미해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이 화면으로도 아찔한 높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올 만큼 구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타워에 있는 곤돌라를 전개를 해서 이제 72층으로 한 개 층 밑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구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저항을 하는 부분이 제일 위험했죠. 저항을요? 네, 건물 73층에 비치된 청소형 곤돌라를 이용해서 구조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 곤돌라를 흔들면서 저항까지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다행히 무사 구조되어서 건물조물 침입죄로 경찰이 체포는 됐는데요. 왜 그랬답니까?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건물을 등반하는 문제가 생긴 사안에서는 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지만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는데 왜 불법으로 건물을 올랐을까요? 2-3일 전에 와서 어느 외벽에서 이제 등반을 할지 한 보고 간 거고, 뭐 이게 송진가루를 이게 허리춤에 차고 있었고 등에 이제 메고 있었던 게 소형 낙하산이었던 거죠. 왜 등반을 했냐 물어보니까 뭐 환경 뭐 운동 가고 이런 걸 뭐 홍보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불법 등반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온 영국인 남성,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등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2019년엔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영국의 더 샤드 빌딩을 불법 등반해서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갔지만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후방지사한테서 다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못 알아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죠. 사방가로 포함이 53명 왔을게요. 1년간 입금해가지고 세금 낭비돼서. 사실 해당 건물을 불법 등반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런 무모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I am under arrest, so show must go on. 그런데 2017년이죠. 유일하게 허가를 받고 해당 건물을 등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안면 등반가 김자인 선수인데요. 자, 대체 유럽에 있는 김자인 선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안전장비를 다 철저하게 착용을 했기 때문에 뭐 추락을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등반을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로프 없이 그렇게 등반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
등반 당시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 장비를 철저히 준비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스포츠라고 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요. 등반을 하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도전이나 그런 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솔로잉을 하시는 분은 사실 자기가 죽을 거란 생각으로 도전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위험한 도전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목숨을 건 도전 다수에게 피해까지 준다면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06년) 이후 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이 발생한 미국 뉴욕. 마치 화성의 한복판에 떨어진 것처럼 뉴욕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낮에 태양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뿌옇게 변해버린 겁니다. 팬데믹 이후 잊고 지냈던 마스크까지 꺼내 쓴 시민들. Yeah, I can taste it. I can feel it in my lungs. I can still taste it through the mask. 뉴욕에 산 지 33년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고 진짜 무서웠어요. 지구 종말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막 모래 폭풍이 일고 하늘이 막 색깔이 바뀌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짧아진 가시거리에 비행기가 연착되는가 하면 주민 1억여 명에겐 건강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한때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을 기록한 뉴욕.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SNS를 찾아보니까 이게 캐네디언 산불 때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한 달째 꺼지지 않고 있는 산불. 한국 면적의 절반 가까이 불타면서 산불 연기가 미국을 덮친 겁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를 지나 남유럽까지 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산불 진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캐나다 정부에서 잡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소방관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유럽 또한 280여 명의 소방관을 파견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내 230여 곳은 통제 불가 수준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 전 세계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충격적인 CCTV가 공개된 멕시코. 차 한 대가 벽으로 돌진합니다. 뒤따라온 군용 차량에서 내린 멕시코 군인들. 부딪힌 차 안에서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민간인 5명을 끌어내는데요.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밀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그대로 사살한 군인들. 총격전이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가 하면 도망치는 사람도 사살한 뒤 마치 무장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시신 주변에 총기를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그 지역이 강이 흘러요. 강 북은 미국 영토고 강 남은 이 멕시코 영토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이 항상 불안했던 곳이고 문제가 많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 마약 등 범죄 조직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누에보 라레도. 늘어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 등 군인들이 대거 투입됐는데요. 2007년도부터 멕시코 정부에서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군인들이 범죄단체를 숙탕작전을 하면서 600몇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5,700명 정도가 다쳤어요. 하지만 군부의 강경 진압에 희생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곳에서 비무장 상태의 청년들이 군인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항의하는 유족들을 향해 공포 사격을 하는 군인들. Era mi hijo, viejo, ciudadano americano. Estamos ciudadanos americanos, viejo, todos. Nada, tenía armas, no tenía nada, viejo. Pero no andaban armados, oiga, porque los mataron. 불과 석 달 만에 군부에 의한 희생이 반복된 데다 은폐 정황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상황. 영상 속 군인들은 모두 구금됐는데요. Se está actuando. Al parecer, sí hubo ajusticiamiento. Y eso no se puede permitir. Nosotros no somos iguales.
하지만 하루 평균 85명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는 멕시코. 이에 사법 단속권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 공항 관리까지도 군대 위임 중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치안을 담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군부의 힘을 빌려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도 잘못된 건 알고 있고 인권유린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죠. 고질적인 치안 문제와 커지는 인권 문제 사이 고민이 깊어지는 멕시코, 현명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 전쟁 이후 러시아의 점령지였던 헤르손의 카우카 댐이 최근 폭발 때문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댐 하류의 30여 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2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대 저수량이 약 182억 톤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남부 카우카 댐. 지난 6일 새벽 강의 하류에 위치한 이 댐이 폭발 때문에 일부 붕괴됐습니다. 카우카 댐은 러시아의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양쪽 다 전략적으로 총지 같은 분쟁 지역인데 그런 댐이 붕괴되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관문이 파괴됐던 카우카 댐. 이번 붕괴로 약 30개의 마을은 물바다가 됐죠. 1,000채가 넘는 민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 Вода уже почти под потолком. Что можем, достаем, что не можем, стираем. 도로가 모두 잠기며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30명이 홍수 때문에 사망했고 이재민 역시 2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총 저수량이 가장 높은 한국 소양강 댐의 6배가 넘는 저수량을 가진 만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양강 댐은 규모가 29만 톤 정도 물을 담수하는 대형 댐입니다. 이 댐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천은 거의 이제 물바다가 되는 거죠. 침수뿐만이 아닌데요. 대량의 물이 빠져나간 댐의 상류에는 자포리자 원전이 있죠. 냉각용수로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면서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게다가 강 상류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Все погибнет. И людей притопит все. Понимаете, сама по себе она подает. А тут речка пошла, а сейчас все плавать будут. 하지만 모든 재해의 근원인 댐 폭발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도 식수를 공급을 하던 댐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요충지를 침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은 러시아군 관계자의 통화를 도청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Там не долбанули, там это наша диверсионная группа. Они хотели типа этой дамбой пугать. Пошло не по плану. 나토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댐에 대한 공격은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는데요. 세계 5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밀과 해바라기유 등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오는 피해는 또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고 시민들 대부분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피해와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사장님, 여기 좀만 더 주시겠어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식자재, 이 소금이요. 김장철도 아니고 소비 비수기인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금값이 아닌 금값이 되어버렸다는데요. 오늘의 물가 중에서 이 소금 한번 알아보시죠. 조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금값이 됐다는 소금, 얼마나 오른 걸까요? 50%나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지고 다 소비자가 하는 거죠. 뭐 배추를 절근다든지 뭐 나물류를 절근다든지 할 때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향이 크죠. 천일염의 소비자 가격은 11개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4월과 비교했을 때는 2달 만에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천일염 가격도 알아봐야겠죠. 5kg에 무려 23,000원이 넘습니다. 앞서 본 6월 초 가격과 비교해봐도 벌써 더 비싸졌죠.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소자는 빼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냥 금 같습니다. 지금 더 올랐다가 일본 그 저기 때문에. 후쿠시마 네. 원전 때문에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설비를 시험 삼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일본 오염수 방류입니다. 이것이 소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데요. 천일염을 유통하는 도매상도 현재 소금이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 가져가신다고? 난리도. 갑자기 왜 이래? 주문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소금을 비축해두는 창고도 텅 비었다고요. 저 안쪽에서 이 창고 전체가 다 가득 찼죠. 사람이 들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럼 산지에서 직접 받아오는 천일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잠자고 일어나 보면 가격이 또 틀려요. 산지에서 20kg 한 포대에 2만 원. 5kg당 5,000원꼴인 거죠. 하지만 이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주문했던 금액과 현재 천일염 시세가 맞지 않아 주문을 보류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10포, 20포씩 가져가니까 많이 딸리죠.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소금을 사재기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재기로 인한 천일염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지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소금하면 신안이죠. 신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염전이에요. 어우, 소금이 정말 많은데요. 국내 천일염의 80%는 이렇게 신안에서 생산된다고 하죠. 소금이 없어서 못 팔아먹어요. 신안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대 나갑니다. 매일 2.5톤 트럭 20대가 출하돼도 폭주하는 주문량에는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보관을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하고 바로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것마저도 안 풀어지면 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통상적으로 간수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보관하고 출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그마저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소금을 보관하고 안 하고 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 거죠? 맛에 있었어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갓 생산된 소금이네요. 자, 이게 바로 갓 나온 소금입니다. 그럼 그 맛은 어떤가요? 왜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 먹던 소금이랑 다른데? 자, 그럼 이 1개월 정도 뺀 이 소금은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맛 어떻죠? 쓴맛이 좀 없고 짠맛이 이제 덜해요. 쓴맛을 내는 마그네슘을 빼내기 위해 창고에 두는 건데요. 간수를 오래 뺄수록 소금의 품질이 좋아져서 숙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숙성 자체가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평소 재고량의 7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창고가 원래 가득 차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저희가 생산하면 막 물이 흐르는 자체로 상인들 사갔어요. 그건 매일 차례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재고가 없는 건 이해는 되는데 산지에서 올린 이유가 저희들은 가격 조율을 못해요.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서 상인들이 물량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 나 8,000원 주고 살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경쟁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철 잦은 비로 인해 이미 생산량이 20%나 감소됐을 뿐 아니라 이 염전에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생산량이 쭉쭉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악재가 있어서 사재기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일염 채취에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다른 물질들은 다 걸러내거든요. 삼중수소만 못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은 다 이제 걸러내고 굉장히 미미한 양들만 이제 바다로 방류가 될 것이고, 이제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증발하면 삼중수소 수도 같이 증발을 해버리죠. 물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한다는 삼중수소 때문에 소금 생산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건데요. 다만 방사능 검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이런 상황이 이어질수록 산지는 더욱 시름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보다 더 불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고 삼아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염전 현장에서 6만 5천 원 가까이 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1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다니까. 어느 해는 비싸고 어느 해는 폭락하면 이 널뛰기에서 어떻게 그 생산 계획을 세우고 판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들썩이는 천일염 가격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그렇다면 천일염 가격이 올랐을 때 가정에서 흔히 소비하는 꽃소금 같은 가공소금도 영향이 있을까요? 모든 거는 이 천일염을 가지고 가공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천일염을 가공해서 만드는 가공 소금들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결국 가격 상승이 장기화된다면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는 만큼 물가 타격도 불가피하겠죠. 아무리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건강에 있어서도 맛에 있어서도 소금은 필수인데요. 어서 천일염 가격이 안정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개설계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지정하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인천광역시 영종도의 선목항. 바라만 봐도 약이 된다는 여름바다의 보약이 이곳에 있다고요. 보약을 찾으러 온 사람들. 과연 뭔지 정체가 궁금한데요. 바로 이 녀석이라고 합니다. 와, 커요. 뭐야 이게? 점농어. 보약의 정체는 바로 이 농어. 자연산 농어는 1m 넘게까지 자라기도 한다고요. 서해안에서 잡히는 농어는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름 생선이라 이때가 아주 최고 맛있을 때지 농어는. 여름에는 기름이 진다고 농어가. 그래서 살이 맛있어요. 지금 농어는 가을 산란기를 앞두고 한참 살을 찌우는 시기인데요. 이 하얀 것의 정체, 바로 농어 기름입니다. 농어는 살과 기름이 오른 요즘이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해요. 근육 사이사이에 기름 낀 게 보이죠? 여름 농어는 기름기가 풍부해서 다른 계절보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 조류가 센 서해에서 잡히는 농어는 육질이 더욱 단단해서 씹는 식감이 최고라고요. 농어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특징인데요. 농어회를 숙성시키면 단맛과 풍미가 배로 올라와서 숙성회로도 많이 즐긴다고 하네요. 자, 기름기가 제대로 오른 제철 농어의 맛 한번 봐야겠죠? 보는 맛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이 농어가 민어처럼 이렇게 여름철 보양으로 많이 먹잖아요. 요즘 제철이라 아주 최고죠. 아니, 얼마나 신선하면 회에서 빛이 나요. 착착 붙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좋아. 다른 말을 못 써갔어요. 제철 농어 최고야. 바다의 보약, 농어를 잡으러 따라갔습니다. 많이 잡히나요? 그 나올 때는 꽤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꽝이지. 안 나올 때. 꽝. 어업 경력 30년 차 김영현 선장님을 믿고 가보죠. 끝. 본격적으로 농어를 잡으러 출발. 농어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새우를 미끼로 사용하는데요. 왔어. 왔어. 자, 오늘의 첫 번째 농어가 올라오나요? 저 멀리 뭐가 보이긴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이 농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내가 먹던 단백질은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까지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단백질 이제 고소하게 체인지. 고소딘.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바람을 따라 걷는 혼자만의 여행. 르무통은 맨발로 신어도 부드럽고 시원해서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해요. 걸어요, 편하게. 르무통. 과연 대물농어를 잡을 수 있을까?
아이고, 이 농어 힘이나 어찌나 센지요. 거센 저항 끝에 결국 도망가네요. 농어가 낚였다는 소식에 다른 배들도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농어다. 연달아 농어가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크기죠. 이걸 잡으면 그야말로 대박인데요. 농어는 맛도 좋지만 낚시의 손맛도 좋아서 여름철만 되면 선장님들이 낚싯대를 들고 나오느라 바쁘다고요. 이게 바로 자연산 농어입니다. 진짜 크죠? 이날은 낚싯대로만 농어를 잡았는데요. 낚시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그물로 잡은 것보다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생선 살이 좋죠. 이렇게 한번 잡히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농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것 같은데? 위로 뜨는 게? 오! 야.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라고 꼽히는 농어. 여름 농어는 다른 생선보다도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까지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이고 산모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다고 합니다. 선장님도 큼지막한 농어를 잡았네요. 고기가 봄에 산란을 하고 그 살이 차고 그러는 게 여름에 많이 차요. 여름 농어는 보는 것만으로도 보약이다. 얼마나 좋으면.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위 건강에 이롭고 힘줄과 뼈를 강화한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농어는 실제로 약에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농어가 잡혔다는 소식에 다른 배까지 쏠리는데요. 하지만 농어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잡힐 때까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걸렸어. 돌이. 돌이요? 아이고. 농어는 수면 위로 뜨면 몸을 털기 때문에 바늘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뜰 채로 건져내야 하죠. 두 번째 농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약들이 줄줄이 올라오네요. 이것도 크다. 사이즈 크다. 와, 대물농어예요. 또 잡았네요. 어창이 실한 농어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우리 선장님 얼굴에도 이제야 미소가 피네요. 낚시 조업으로 잡은 농어는 바로 판매하는데요. 자연산 농어의 특징이 있다고요? 양식에는 흙내가 많이 나고 자연산은 그런 흙내가 전혀 없고요. 여기서 꿀팁! 농어회를 뜰 때는 농어의 피를 주사기를 이용해 빼내야 살이 더욱 투명한 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속이 확 풀리는 농어 맑은탕. 맛있겠죠? 농어뼈를 고우면은 사골 국물처럼 하얗게 국물이 우러나요. 뽀얀 국물의 농어 맑은탕은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별한 걸 넣지 않아도 진한 육수 맛을 즐길 수 있죠. 여기에 기름 보이시나요? 상상만으로도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이건 뭐 진짜 보약이 많네요. 더운 여름 거뜬하겠어요. 이거야 국물이. 금방 잡아서 먹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네요. 제철로 드시러 삼국항으로 오세요. 갈게요. 여름바다가 내어준 힘 불끈 나는 보약. 지금까지 맛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뜻하는 청풍명월의 본고장 충청북도. 산과 호수를 품은 대청호를 가다 보면 아름다운 명소 청남대가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의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됐는데요. 2003년에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구가 진짜 완전 옛날인데 그래도 가구 되게 좋은 거야. 이게 25인치도 안 돼. 25인치 같은데?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어 당시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시설이고 뭐 이런 게 청와대보다 여가 낫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온돌방, 목욕실 등 일상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휴양 중에 국빈을 초대하고 국정을 수행할 시설도 완비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재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울창한 수목으로 가득한 숲길이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책 코스라고 합니다. 수목을 느끼며 거닐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하는 곳. 자연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곳은 바로 오각정인데요. 한 폭이 사진 속에 딱 들어갈 풍경인데요. 수채화? 네. 주변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청남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꼭 찾아야 하는 곳이랍니다.
드넓게 펼쳐진 대청호의 수려한 경치. 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항상 있잖아요. 절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연 공간이 또 휴식 공간이 되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행사도 펼쳐져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 듣게 돼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싹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름다운 대청호를 담은 청남대. 문화와 예술, 자연이 함께하는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청남대의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청남대를 먼저 만나봤는데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청남대가 훨씬 더 멋진 공간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청남대의 관람객이 60% 이상 증가를 했고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올 수 있었던 공간인데 4배 이상 한 1,600대 정도의 공간을 마련했고 또 그동안 대통령들 주무시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관을 개방을 해서 일반인도 주무실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 충분히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한 내년쯤 되면 한 100가족 정도가 하루에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남대 명소화를 포함해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진행 중인데요.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어떤 내용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좀 호수 정원 무슨 프로젝트니 뭐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없어 보여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또는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 제주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 이렇게 이름 바쳤습니다만은 전국 어디서나 이제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데 757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호수인 충주호, 그리고 그 다음 호수인 대청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옥천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고 74km나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2,200만 평이나 되니까요. 엄청난 호수를 가지고 있고 757개의 호수가 있게 된 것은 백두대간이 있어서 그런데 산이 1,000m 줄령들을 쭉 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백산 국립공원, 월악산, 또 속리산, 민주치산 이렇게 이어지는 큰 산들이 있고 그 산 밑에 호수가 우러진 아주 절경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많이 와서 힐링하고 또 명상하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중심으로 충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라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많은 이제 변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출산화 수도 1,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투자가 33조 가까이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뒤 이렇게 전국에서도 아마 제일 큰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이긴 한데 그러나 이 아름다운 농촌, 자연, 또 호수 이런 것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오늘 여기 모닝 와이드 다녀간 걸 계기로 해서
충청도의 관광객이 한 2배쯤 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충북에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 즐길 거리도 많다고 해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바다처럼 드넓은 인공호수 충주호. 물줄기를 따라 수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충북의 자랑인 단양팔경 등 명소도 많은데요. 이런 자연 풍경을 하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인데요. 충북을 찾는다면 꼭 경험해볼 필수 코스. 이 산도 너무 좋고 강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긴장되고 예,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땅을 박차고 힘차게 내디뎌 봅니다. 맑은 하늘을 나르며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 아, 이 맛이 패러글라이딩이죠. 양손을 펼치고 한 마리의 새가 된 듯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합니다. 겨울엔 강물이 꼬꼬이잖아요. 네네. 그럼 강물에 썰매 타면서 내리기도 해요. 아 진짜요? 매번 보는 풍경도 하늘 위에서는 색다르게 보이는 매력. 충북 단양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좀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짜릿하고. 딱 앉자마자 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정신을 확 뺐습니다. 하늘 위를 날았으니 이번엔 물 위를 날아볼까요? 충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 중 하나. 시원하게 강 위를 날 수 있는 플라이보드도 인기가 높습니다. 수압을 이용해서 스키를 타듯이 비행하는 레저 스포츠인데요. 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날아오릅니다. 일반인들도 몇 번의 연습을 거치고 나면 손쉽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네요. 처음에는 뜨는 재미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하늘을 보는 재미가 있고 놀이기구 탈 때 쑥 올라가는 느낌. 타고 나니까 재밌고 또 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자연 속 즐길 거리가 넘치는 충청북도. 체험과 레저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네, 충청북도의 멋진 자연 속에서 재미와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수만 갖고는 안 되고요. 네. 아름다운 자연 위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덮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연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또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네.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충청북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우선은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충북에 가서 도지사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호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을 막아서 충주호가 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가 생겼고 또 금강을 막아서 대청호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악어섬 같은 자태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호수를 발견하게 농촌의 농촌 뷰, 논뷰, 밭뷰, 산뷰 이게 뭐 어디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귀농귀촌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돼 있어서 네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점인데 그러나 아직 갖춰야 될 문화예술 또 환경이나 이런 거 관련된 많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지금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충청북도가 내륙에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지만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켜서 해안과 함께 내륙이 같이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런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이 같이 발전하고 농촌이 같이 또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인구 소멸을 막고 또 가장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 좋은 공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청북도의 멋진 변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있던 땅에 깃발을 꽂은 순간 신대륙이 되었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작품이 되었지.
일상의 말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타도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The-Edge.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데요. 네.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만의 숨소리를 잊지 않을게 네가 좋아